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0호 제13면입니다. 장애인 일상 담은 이야기 찾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개최. 미랄복지재단 이사장 홍정길 이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한다. 일상 속의 장애인을 주제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인 등 장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받는다.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응모작을 첨부해 이메일 piao@morel.org 또는 우편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34 미랄복지재단 홍보실 앞으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접수 선착순 20명에게는 참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한 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8월 중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1명 150만 원,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상 1명 100만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 1명 100만 원 등 총 19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총 상금 950만 원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미랄복지재단을 통해 웹툰, 오디오북 등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로 활용된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2015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며 장애가 있을 뿐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장애인들의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랄복지재단은 25일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통해 지난 공모전 수상작들로 제작한 오디오북을 공개했다. 오디오북은 배우 이세영의 목소리 기부로 제작됐다. 미랄복지재단은 6월 30일까지 청취 소감 이벤트도 실시한다. 미랄복지재단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치킨 기프티콘 등 다양한 상품을 지급한다.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주최한 미랄복지재단은 1993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대표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으로 장애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47개 운영시설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14개국에서도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국제장애인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한국장애인연맹 등 4개 단체 선정 사업별 최대 8천만 원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개발원 이 장애 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한 2021년도 국제장애인 협력사업 공모 결과 한국장애인연맹 등 4개 단체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이를 밝혔다. 국제장애인 협력사업은 운장애인 권리협약, 인천전략 및 운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공모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개발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공모 결과 총 7개 기관 9개 사업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사업 적절성 및 효과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4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는 한국장애인연맹 코로나로 무너지는 장애인의 삶, 대책 모색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교육, 재난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국제세미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아태지역 척수장애인 현황 공유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과 대안,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대안적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교류대회 등이다. 개발원은 선정된 수행기관의 사업당 최대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한편 개발원은 6월 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최웅선 경영본부장과 4개 수행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국제장애인 협력사업 지원 약정체 결식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년도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단 발족. 2021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단이 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개발원 은 6월 2일 오전 이룸센터에서 2021년도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최경숙 개발원장과 2021년도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 단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모니터링 단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모니터링 단의 활동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단원들은 올해 변경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방안 강구 등의 활동을 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시선으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개발원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전국 대학교 재휴학생 20명과 만 19세 이상 물결표 쌓인 34세 미만 청년 10명 등 총 30명을 2021년도 장애인 정책 청년 모니터링단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구성된 2021년도 장애인 정책 청년 모니터링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애 당사자,
장애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경숙 개발원 원장은 장애인 정책 청년 모니터링단은 정책 수요자인 장애인 및 대국민 참여 사업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활동이며 특히 온라인 소통이 뛰어난 대학생과 청년들의 참여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민들과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발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장애 당사자가 생각하는 문제와 고민에 대해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의 안전 및 원활한 근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추진한다. 접종 희망 신청 및 질병관리청 협조로 6월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지원인 중 30세 이상은 6월 7일부터, 30세 미만은 6월 15일부터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우선 접종이 이루어지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근로지원인 등 외부 인력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업체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감염을 우려해 근로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도 줄어들어 그동안 다소 위축되었던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근로지원인의 조기 백신 접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중증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백신 접종 휴가 제공 등 근로지원인의 우선 접종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배치하는 인력으로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우체국공익재단 저소득층 장애인의 무료로 안보험 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박종석는 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무료로 20년 동안 보장하는 우체국 안보험을 가입해준다. 전국 장애인 복지 관련 5개 기관 148개 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친 600여 명을 6월 중 전국 우체국을 통해 가입해준다. 우체국이 지원해주는 보험료는 총 4억 8천만 원이다. 수혜 장애인이 가입하는 어깨동무보험, 안보장형, 은 안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진단 확정 시 진단금 1,000만 원, 소외감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만기 생존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30%를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20년이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지원한다. 우체국은 2014년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암보험 지원 사업을 펼쳐 암 치료비로 인한 급작스러운 생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2,291명에게 17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 계층의 보장자산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체국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희망과 감동을 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